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이 됐죠. 이제 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뭐 기각이 되면 뭐 정치권이 어떻게 되고 구속이 되면 또 어떻게 되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저는 일단 기각될 거라고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봤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검찰이 너무 의욕을 보이는 게 좀 많이 걱정스럽기도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증거 확실하고 구속 사유 확실하면 뭐 검찰은 그거 제시하고 판사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살인범들 구속영장 발부할 때 뭐 검사가 수천 페이지 문서 만들어 가진 않잖아요. 이재명 구속 문제 두고 뭐 혐의가 워낙 많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수천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야, 검찰이 참 의욕적이긴 하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그만큼 공을 들여야 가능했던 사안이구나 라는 느낌? 근데 뭐 야당 대표 구속하는 게 헌정사상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까지 대통령들도 구속하고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그런 전력들이 많은데, 그냥 야당 대표 구속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재명 수사 맡은 검찰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능력이 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었나? 옛날 검찰은 뭐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요즘 검찰은 몽둥이로 패서 죽이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저는 거기에는 뭐 동의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자기 변호하려고 굉장히 호화로운 변호진을 만들어 놨거든요. 변호사들을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하면서 이 사람들 경험이 엄청나요. 거의 만렙 수준의 변호사들인데, 이쪽은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려면 검찰도 최소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 영장심사 기각은 뭐 정치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얘 윤석열 정권은 망했네, 검찰은 망했네 이런 표현들 쓰던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뭐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좀 안이하게 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뭐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뭐 처보수자 공산당 이러고 다 좋은데, 민생 문제,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부실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거 전부 총선에서 평가받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국회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래도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보면 이재명 관련 이슈, 뭐 민주당의 비리 이슈 이런 거에 너무 국회가 매몰되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면이 많이 보였어요. 집권 여당이 이제 수에서 밀릴 때는 나름대로 사용 가능한 카드들이 있거든요. 좀 더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야당을 공략하고 또 민심도 공략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재명은 뭐 나쁜 놈이니까 구속시켜야 돼, 거의 이거 하나로 그냥 단순하게 싸운 측면이 있어요. 어제 이재명 구속이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겠죠. 이재명은 당대표직 계속 유지할 거고 내년 총선 공천까지 할 거거든요. 행사를 할 텐데 그 민주당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여당은 이제 이재명 이슈에 매몰될 필요가 없어져요. 뭐 구속도 못 시키고 이제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갈 텐데 할 게 없죠, 마땅히. 검찰이 다른 혐의로 또 구속 기소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정치권이 거기에만 집중하기에는 이미 총선이 너무 다가와 있어요. 6개월 뒤인데 이제 정치권은 총선의 시기거든요. 이재명 구속 기각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부 여당에 불리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런 이슈는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잊혀질 문제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수청의 바람이 불기는 하겠죠. 근데 여당 지지율은 이재명 구속 여부하고 상관없이 전적으로 정부 국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국정은 곧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관되어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구속 여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오히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받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 받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국민들이 뭐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아준 게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제일 컸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비위, 뭐 이재명 이런 것 때문에 뽑아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재명은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에 가깝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이재명을 붙잡아서 감옥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동산 혹은 이제 민생 문제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승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언론들 보면 정치평론가들 내년 총선에 중요한 키맨이 한동훈 법무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이슈의 중심에 자주 서기는 하지만 근데 법무부 장관이 민생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제가 보기엔 내년 총선의 키맨은 한동훈 같은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원희룡 같은 인물들이에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고 내년 총선 승리하고 싶으면 한동훈이 띄워지는 것보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원희룡 장관이 그만큼 일을 잘 해야 할 거고, 다시 얘기하는데 내년 총선은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테마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가 곧 주제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 당연히 키맨은 이재명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주무장관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거기서 돋보이는 게 원희룡 같은 인물이 될 거예요. 이걸 내가 보기에 정부도 그리고 집권 여당도 심지어는 정치평론가들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저소득층 생활 여건이 빠르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부가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대통령이 막 해외 순방도 가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하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데, 근데 지금 보통의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국내 민생 문제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아무리 급한 수술도 환자가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하지를 못해요. 마취하다가 이제 쇼크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체력부터 회복을 시키고 수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실책을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서민들하고 빈곤층 이쪽 체력들이 굉장히 고갈돼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가계빚도 커지고 있고 청년 실업도 극심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이쪽도 힘들고 저소득계층 주머니가 굉장히 빠르게 비어가고 있거든요. 일가족이 빚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죠. 이거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이거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시스템에 그대로 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은 절대 못 이겨요. 아니,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가난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정부가 몰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외면해버리면 결국 국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만 입으로 외쳐서는 국민들의 배고픔은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이재명 구속 기각이 저는 솔직히 내심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내홍이 빠졌겠죠. 분열되고. 그러면 정부하고 여당은 아마 어부지리 노릴 생각에 빠져들 거예요. 그렇게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분란의 재미를 보는 동안 빈곤한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전부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어떤 빈곤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민심을 그때 많이 잃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좀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야당 대표 구속이 기각이 되었으니까 아마 검찰은 보강수사하고 나서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법원의 몫이에요. 이제 정치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은 칼바람이 불어요. 이제 이재명이 아마 비명계 가만 안 놔두겠죠. 수청 들어갈 거고. 근데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가을 지나서 겨울 들어가면 이제 공천 시즌 나오는데 그때 수청이 될 거예요. 그들은. 그럼 친명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체제에 들어가겠죠. 걔네들은. 근데 보세요. 민주당이 요즘 친명이라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나서 민주당 또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면
이게 제대로 된 정당 같으신가요? 개판이죠. 뭘 색출을 한다, 죽여버린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여자 의원들은 또 눈물을 흘리는 거 인정하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에요? 저런 애들이, 저런 띨띨한 애들이 똘똘 뭉친다고 선거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근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민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런 띨띨한 애들이 다시금 뺏지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몇 개 주워 먹는다고 민생에 적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하고 국정공조 잘 되고 있는지 의심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 책임도 좀 큰데 너무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의 정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국민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 돼요. 어제였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독거노인들 우유 배달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거든요. 높은 양반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도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렇게 줘야 한다고 자꾸 장관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기업인이나 유명인들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국민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정말 소외되고 요즘 독거노인 문제도 그렇고 치매노인 모시는 가정들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찾아보면 많아요. 이런 건. 그럼 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이들을 위한 정책도 좀 소소하게 개발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니 그러라고 대통령 뽑고 여당 만들어준 거잖아요. 문재인이 쇼만 해대니까 거기 분노해가지고 제대로 일하라고 정권 교체해준 건데 아니 그럼 니들은 쇼조차도 안 하냐? 이런 소리가 빈곤층에게 나오면 이 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총선 꼭 이겨야죠. 근데 이겨지는 게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얼굴은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가진 인재 풀파이가 그렇게 두텁지 못하거든요. 나올 만한 얼굴은 거의 다 나왔고 특히 30, 40대 계층에서는 국회로 모셔갈 만한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재풀 역량이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총선의 키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에요. 그걸 빨리 파악하고 새로운 키맨을 찾아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길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정신 되게 못 차리는데 야당일수록 오히려 참신한 인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은 이미 참신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재명 가지고 총선 못 이긴다고. 근데 예전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그 애가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근데 얼마 전 이재명 단식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무슨 뭐 보은식을 만들어줬나 걔도 맛이 갔더라고. 여당은 선거 이기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럼 시선이 많이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이 높으신 양반들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는데 다들 정치적인 욕망만 높으니까 자꾸 눈높이를 높인다고 대통령을 바라보거나 고위 당직자들 아니면은 뭐 무슨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는 측면이 많다고요. 시선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누군가 자기에게 뭘 해주길만 바라고 이런 거 채찍질하는 게 김기현 당대표 몫이거든요. 얼마 전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 여가부 이런 주무장관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직접 채찍질을 해가지고 전북으로 내려가게 하잖아. 자기도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게 필요할 때라고요. 지금 이재명 구속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좀 움직여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저는 이재명 구속 기각된 거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어 봐. 여당 의원들 만세삼창 부르면서 와 이번 선거 다 이겼다 하면서 더더욱 하층민 국민들은 안 바라볼 거고 더욱 기고만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는 지는 거예요. 2016년이랑 2020년 총선 그래서 진 거거든요. 이제 정신 차려야죠. 이제는. 선거는 정치공학으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공학은 그냥 결과지. 당신들 펴주는 거는 국민들이지 계산기가 아니에요. 국민들 마음을 붙잡으려면 필요한 거는 여론조사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구두발이 닳도록 국민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선거 유세할 때만 좀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좀 눈높이 낮추고 하층민들 좀 만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요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은 여당 자격이 없는 거죠.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랑 잘 싸운다고 지금 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왕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측근들 믿는 거거든요. 괜히 왕이 몰래 저작거리 순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들한테 떡 돌리라고 지시했더니 왕에게 그런 척만 하고 내시들끼리 다 헤쳐먹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백성들을 쫄쫄 굶고 이런 경우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이런 거 의심하고 뭐 몇백억을 뭐 집행을 했네. 그런 게 정말 백성들에게 다가가는지 직접 눈으로 그걸 확인할 줄 아는 왕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이고 수십억 집행했습니다 나으리 이런 말만 믿고 백성들은 직접 바라보지 않는 왕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용산 대통령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직 쇄신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앞으로 있을 더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제 영상 볼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재명 구속 기각은 정부하고 여권의 절대 악재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고 민주당은 아마 이것 때문에 더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정부 여당의 호재죠.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그런 이득을 제대로 챙기려면 일단 국민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쟁에 집중하지 말고.